오늘 함께할 이야기 핵심은 사투리는 뉘앙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중요해요. 딱 단어만 떼서 보면 사실 네이티브도 단어만 보면 무섭노. 이 최근에 걸그룹 리셋느 멤버 원희의 한마디가 뜻밖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말끝에 붙는 노가 경상도 사투리인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인지를 두고 정치권까지 논쟁에 뛰어드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까지 할 얘기인가 싶었거든요. 우리는 왜 사투리를 오해하게 되었는지, 사투리를 둘러싼 편견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지역의 언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도구 봉래동 사가 출신 부산 청년 그 자체 우동준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준입니다. 부산이 좋아서 11년간 부산 영도에 살고 있는 심우한 연구소 신보라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영도구 봉래동 사가에 그렇습니다. 본적을 둔 고향입니다. 오늘 우리 우동준 작가님께서 예. 사투리에 관련된 강연을 해주겠다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일단 저희 가정에서부터 가정. 네 예. 아내가 밀양에서 컸어요. 오. 그리고 부산에서 계속 자랐고 그래서 음. 너가 사투리를 어. 강연을 해? 라고 자격이 어젯밤부터 있냐? 자격이 있냐? 라고 제가 좀 특강도 좀 듣고 왔습니다. 아내분께. 저 아내에게.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 아니다 싶으면 방송하면서 늘 네. 숱한 공격을 받아왔거든요. 제 언어에 남겨있는 이런 짙은 바다 냄새 때문에 우리 굴러온 서울 돌들에게 내가 많은 놀림을 받아왔는데 우선 두 분이 저희 이제 대화방에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 많은 의문을 남기셨던 게 오늘 방송 주제이기도 하고 노와 나의 차이에 대해서 맞아, 이야기를 맞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 그 조국 대표께서 올렸던 그 그림이 있어서 그쵸. 그걸 봤는데도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직관적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오늘 조금 더 좀 편하게 한번 설명을 네이티브. 드려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이런 오해가 있어요. 질문할 때는 나고 답할 때는 노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했나? 질문하는 했나? 뭐하노? 뭐하노? 근데 이것도 사실 질문이에요. 그러네, 이것도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흔히 생각하실 때 나로 끝나면 물음표가 붙고 노가 붙으면 느낌표가 붙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둘 다 의문문에 쓰는 맞아요. 표현입니다. 음.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 아니로 답하는 경우에는 나를 씁니다. 맞아요. yes or no가 나다. 맞습니다. 그래. 근데 뭔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no를 써요. 헷갈리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부터 갑니다. 밥 먹었나? Yes. yes or no입니다. 밥 그러면 먹었나? 나를 씁니다. 나. 네. 오케이. 근데 이제 no를 쓸 때는 설명이 필요해요. 뭐 먹었노? 밥 먹은 노는 안 되겠네. 밥 먹었노라는 표현은 좀 어색해요. 밥을 먹다 안 먹다잖아요. 그러면 나를 써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 했니 안 했니를 묻는 그렇죠. 거고 예 아니요. 뭐뭐 했노는 그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렇죠. 뭐 했노? 어떻게가 들어간다는 맞아요. 거죠. 뭐 했노? 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 그래서 그럼 무섭노는 괜찮네. 무섭나가 무섭나도 되네. 무섭나도 되고 그러네. 무섭노. 사실 그래서 사투리를 상황이 중요한 건가? 상황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할 이야기 핵심은 사투리는 뉘앙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 했노, 뭐 했나 이것만 딱 떼서 보기에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글자로만 해석하기엔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이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겠네. 그렇죠. 그 앞뒤에 어떤 단어가 있고 어떤 문장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죠. 뭐 했노? 물어보면 뭘 했니? 설명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쓸 수도 있어요. 앞에 문장이 설명을 필요해 하는 경우면. 그럼 청년님 봤을 때 그 원희의 했던 무섭노는 네. 상황상 맞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도 종종 써요. 근데 이게 또 조금 다른 게 네. 원희 씨는 이제 거제 쪽이잖아요. 경남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산은 감정 표현을 할 때 내를 많이 써요. 네? 무섭네. 이렇게 내를 많이 써. 그래. 근데 이게 또 좀 경남 쪽으로 가면 무섭노 하고 노를 써요. 좀 이게 지역마다 질문이 아닌 형태에서 내 감정을 표현할 때 부산, 울산 쪽도 내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그럼 감탄사가 될 수도 있는 감탄사가 될 수도 있어요. 거네요. 네, 노는. 노는 그래서 이걸 딱 단어만 떼서 보면 사실 네이티브도 단어만 보면 판단하기 어렵다. 이게 질문인지 그냥 감탄사로 쓰는 평서어인지
이게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no를 구분하는 방법. 의문문일 때는 yes or no는 나, 설명을 표현할 때는 no. 그리고 일반적으로 뭔가 설명할 때는 부사는 피곤하네, 무섭네, 네를 많이 쓰는데 경남 쪽 가면 no를 쓰기도 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얘기가 그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옹호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걸 또 부산 청년한테 들으니까 훨씬 좀 더 설명이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죠. 박사 과정을 밟다 보니까 제가 좀 오늘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해왔죠.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는 맞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제가 오늘 밤을 좀 지새워봤습니다. 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사투리는 좋아하는 자음과 좋아하는 모음이 있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우리 그 대화방에 나왔던 의문 중에 하나가 느그란 단어가 뭐냐. 이거는 사실 좀 서울 사람으로서 네. 매우 공격적이에요. 느그가요? 느그 팀장한테 물어봐라. 왜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여러 형태, 느그, 지그. 근데 이것도 되게 약간 많습니다. 말투가 좀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볼 때 이거 사투리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약간 선을 긋는 그 태도에서 나왔을 게 아닐까. 선을 긋는 네. 나의 역할이 아니다. 느그 팀장한테 물어봐라. 이런 어떤 뉘앙스에 좀 서운함을 느끼신 게 아닐까. 그런가? 우리는 되게 많이 써요. 느그란 단어를. 아 그래? 그래요? 네, 많이 써요. 왜냐면 사투리 부산 특히나 부산 사투리는 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분 반응이 너무 직관적이어서 왜 어를 별로 안 좋아해? 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를 대부분 아 으로 씁니다. 맞아. 으로 써요. 너도 아니고 니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니로 쓰는데 이게 합쳐질 때는 어를 그래서 느라 보통 하는 거야. 으 아니면 이로 써요. 으 아니면 이로. 아니면 이. 네. 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없다를 읍다라고 하죠. 우리. 읍다. 그 왜 보고 왔어요. 왜 우리 음. 인터넷 보면은 음. 서울을 스울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막 맞아, 밈처럼 맞아, 돌아다니잖아요. 맞아. 이런 모음의 어떤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를 이것도 별로 잘 안 으로 써. 최민식 배우께서 느그서장. 맞아요. 느그서장. 그것도 원래 너희 서장인데 맞아요. 너를 느로 바꾼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어를 으 아니면 이로 많이 써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면 입이 좀 더 모아져야 되긴 해. 네. 그게 좀 귀찮으신 건가? 귀찮으신 건가요? 되게 아나운서적인 접근이었다. 그러니까 이 너까지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건가? 힘들다기보다 급하신 건가? 솔직히 이건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가 좀 되게 간지러워요. 왜요? 간지러워요? 어가 간지러워요. 저는 너 하면 간지러. 약간 좀 간지러워.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이에요. 그래? 내가 그래서 처음에 학생 때인가 서울에 있는 좀 먼 사촌을 만났는데 나보고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해요? 햄. 그 너무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형 하는데 그 어에서 나오는 그 바람 소리와 그 모든 그 소리가 너무 간지러웠어요. 그래. 네. 근데 오히려 햄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부산에서는. 햄 맞아요. 시야도 있고 뭐 대구 쪽은 이게 대구는 시야라고 시야, 하는 거. 예. 네. 근데 그게 더 약간 왜 사람을 햄이라고 그러니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시지도 아니고. 특히나 경남권에서 어 발음을 으와 이로 하는 건 방언의 일종으로만 설명이 되지 왜 그런지는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뭐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더 편리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발음할 느그. 때 편해요. 네, 느그. 느그. 이게 같은 모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너- 예를 들어 어른도 우리는 그냥 을은 같은 으로 쓰거든요. 그럼 발음하기 편하긴 해요. 발음하기 편하긴 해요. 네. 그래서 어가 좀 되게 낯선 모음이다. 아. 어가. 어. 그리고 우리가 또 좋아하지 않는 자음도 있습니다. 뭐예요? 히읗이 앞에 나오면 쓰는데 뒤에 나오면 히읗 잘 안 써요. 예를 들어 아까 너희를 응. 느그로 바꾸거나 우리는 히읗도 좀 간지러운 느낌이야. 히읗. 간지러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좀 히읗도 좀 살짝 좀 간지러워. 이게 아마 모사분들 공감하실 텐데 그래요? 히읗 좀 간지러워요. 술자리 게임 할 때도 서울에서는 아싸 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니니 한다. 진짜요? 몰랐어요? 니니 하면 사실 서울 입장에서는 싸울 때 쓰는 말이에요. 약간 네가 그랬잖아. 맞아. 이건 니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그치. 조금 막대할 때 아싸니 이러면 그러면 싸우자는 거거든 서울 입장에서는. 우리 한 2000년도 2010년대까지만 해도 송정이 부산에 있는 모든 대학 MT에 MT 촌이었어요. 거기 가면 아싸 니가 밤새 들립니다.
만약 거기서 응. 아싸 아싸, 너 너. 하잖아요. 뺨티 끝나는 거예요. 뺨티 끝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뺨티 묘하고 끝나는 어색하게. 거예요. 네, 뺨티 끝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좋아요. 하여튼 부산은 좋아하는 자원보험과 싫어하는 자원보험이 있다. 있다. 이거 이건 기억해 확실히 또 주시면 알았네. 좋겠습니다. 저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부산이 쌍이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쌍이응 좋아하죠. 쌍이 사실 없는 맞아요. 자음인데 그렇죠. 성조죠 사실. 쌍이응을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너무 좋지 않나요? 구분하기 편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오. 이에 이승, 이에 근데 이승. 저는 이렇게. 이거를 실제로 경험을 한 게 우리 그러면 이제 지금 마트 이름을 이야기하자면 이마트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친구들이. 전화로. 이마 그렇게 하면 그럼 숫자 이마트야? 이마트예요. 아 디스구나. 네, 디스예요. 응. 아. 이마트, 이마이크, 그래서 그 이마트. 마트가 어디냐고 다시 물어서 와 진짜? 그래서 진짜 너무 엄격하구나. 신기했죠. 아, 엄격한 우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아, 거예요. 그러네. 또 여기 입장에서 하나하나 우리 다 너무- 이게 또 우리 하나하나 너무 다 뭉뚱그려서 구분할 수 하고 있죠. 있는 거지. 숫자 5와 영어 5도 구분하기 어렵다던데? 우리는 5. 알파벳 5가 알파벳 5는 5예요. 구나. 맞아요. 그러면 영어는 이응을 쌍이응으로 발음하나 보다. 근데 그게 맞죠? 맞대요. 그치. 선생님? 네이티브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일을 1로 발음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경제적이다. 우리는 되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되물을 그치. 이마트라고 했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도 이게 그게 경쟁인 게 인지 이지. 이마트라고 하면 다 이마트인지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마트니까 맞아. 이마트니까. 이마트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마트 하나만 들으면 이게 이마트인지 모른단 말이야. 와 이것도 있었어. 사회. MC를 보는 사회가 있고 아, 소사이어티의 사회가 있고 사회. 야구 사회가 있어. 그 말을 할 때 장단음을 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네요. 그쵸? 장단음 더하기 높낮이가 추가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장단음까지는 뭔지 알겠어. 근데 그거를 높낮이로 구분하는 건 너무 충격이었어. 그건 이제 진짜 뉘앙스 우리 안에서만 이해하는. 얼마나 그럼 어떻게 경제적인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배우냐고요? 학교에서? 엄마.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우리 잘한 초등학교 아빠. 골목. 근데 다 알더라고. 오. 너무 신기했어. 너무 경제적이지 않아요? 와. 표준어는 제가 듣자마자 피부가 알아요. 아, 하는 게 그래. 있어요. 그래. 아. 간지러워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세포가 먼저 알아요. 어. 그래서 우리 고유의 언어가 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재밌지 멋진 것 않습니까? 같아요. 아무튼 좋아하는 네. 자음과 좋아하는 자음과 모음이 모음이 있다. 있고 또 싫어하는 자음과 모음이 모음이 있다. 있다. 자, 갑니다. 다음. 다음 사투리는 뉘앙스다. 뉘앙스다. 자, 이건 또 어떤 내용이냐면 두 분이 우리 대화방에 가입시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올려주셨어요. 어제도 경험했어요. 가입시다만 보면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근데 음.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투리는 몸이 함께 움직이는 언어입니다. 몸이 함께 움직이는 무슨 언어예요. 말이에요? 가입시다를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가지고 말만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자,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가입시다는 여러 뜻이 있어요. 가자는 건지 가라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자, 가입시다를 가자라는 경우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말을 하는 화자가 먼저 움직이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입시다. 이러면서 가요. 이미 가고 있어. 방향과 함께. 이미 가고 있어. 이미 가면서 이 말을 쓰세요. 이 말은 지금부터 내가 앞장서서 안내할 테니 당신은 저를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하라는 뜻입니다. 가입시다. 일단 같이 움직이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있군요. 그렇죠. 어. 자,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가입시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거 어느 내가 경우냐면 경험한 거야. 이게 너무 이건 신기했어. 식당에서 주로 많이 해요. 슈퍼나 저는 세탁소. 세탁소 이런 데서 세탁소. 손님을 응대할 때 사장님이 가입시다 하면서 안 봐요. 안 봐. 그분을 안 보고서 나는 이야기하는 봤어 거. 그분을. 그분을 같이 안 가자는 보고서 왜냐면 이야기. 가자고 했으니까. 어딜 같이 가자는 거지? 하면서. 자, 이런 거. 자, 다시 해볼게요. 눈을 마주치는 게 핵심이 아니고 화자가 움직이며 가입시다 하면 날 따라와라 뜻입니다. 화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입시다 하면 잘 가라라는 뜻입니다. 아 조심히 가세요 이 뜻이구나. 내가 지금 당신을 나가서 배웅할 짬이 없으니 아. 잘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부산 사람들이 가입시다를 안내할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이미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가입시다 하고 혼자 빠르게 가 계세요. 가니까. 혼자 가 계세요. 거의 말만 직진. 남아 있구나. 거의 말만 남아 그림자처럼 말만 가입시다 하고 말만 여기 남아 있고 본인 가 이미 있구나. 가 계세요. 아. 그분의 뒷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말만 먼저 나가. 말만 먼저 나가 말만 배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입시다 그러면 라고. 성장 과정에서 이제 체득한 거죠. 체득한 거죠. 또 그런 게 있어요. 가입시다가 살짝 좀 비장해요. 안내하는 경우는 가입시다 하고 내려와요. 그치? 가입시다 하고 내려와.
배웅하는 가입시다는 밝습니다. 뒤가 좀 가볍겠네요. 네, 가입시다 하고 가요. 그러네. 네, 올라가요. 어쨌든 핵심은 화자가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로 어.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것도 그러니까 있습니까? 사투리는 뉘앙스다라는 뉘앙스다. 거죠. 아니 제가 휴대폰에 사투리 단어를 쭉 적어놓은 메모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메모장에 보면은 단어를 막 적어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공부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실전으로? 단어를 그냥 영어 단어 집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치. 실제로 언어에서 써야 돼. 근데 아니면 안 돼. 나 여기서 할 말 있어. 네, 뭐 서울 사람들이 사투리 쓰면 맞아. 괜히 공격하고 맞아. 못한다 그러고 어색하다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맞아. 칭찬 주고 맞아. 제가 쪽 주고 제가 맞아 지금- 맞아. 화자를 보고 모방하시면 됩니다. 아기가 엄마 말을 따라하듯이. 그렇지. 아기가 엄마를 따라하듯이. 음. 사실 부산 사람들도요. 듣는 사람 헷갈리지 않게 가입시다 하는 경우는 그분을 보지 않아요. 배려가 깊은 부산 분들이다. 근데 이제 모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엄청 따라한다고 한단 말이죠. 안 근데 돼. 그 말맛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안 예를 돼, 안 들면 억양을 따라 해도 풋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방조차도 힘들다는 거죠. 아 이게 아까 제가 방금 이번 챕터 이름의 사투리가 뉘앙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그 말만 쓰는 경우에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때와 장소에 맞게 쓰면 괜찮아. 우리는 네. 단어만 안 거야. 단어만 안 아. 거야. 그 쓰고 그 싶은 단어를 거지. 그 상황에 써야 되는데 단어만 알고 이때 써야겠다 하고 썼는데 이 이제 네이티브가 봤을 때는 뭐야 왜 이 상황에서 이걸 써? 이러니까 웃긴 거야. 저 그 그렇지. 단어 그런 단어 하나 있어요. 매하다, 매매하다 아,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음. 제가 파마를 하는데 이거 좀 잘 말아주세요. 그러면 매매하게 뭐 하면 되죠. 이래서 사고 내가 팔다 아니야? 매매 그걸 매매로 온다고? 매매 정말 나한테 참. 사고 팔는데 이거를 미용실에서 매매하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이게 세게구나라고 해가지고 뭘 할 때 약간 세게라고 쓰는 그 상황에 그렇지 어, 썼구나. 썼어. 그랬더니 풋 여기선 그거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음. 아니 이게 너무 뉘앙스가 안 맞, 상황이 안 맞잖아요. 머릿속에 계속 매매 쓰다가 유사한 상황에 그걸 마치 안 맞는 포즈를 갖다 끼워 놓으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매매란 표현은요 정말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내가 좋은 서비스를 힘줘서 하겠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친구를 할 때 잘 안 써. 그러면 힘이 있는 단어예요. 문을 세게 미세요 할 때 매매 닫아라. 매하게 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좀 웃긴 거죠. 그래. 문을 매매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단디해라 이런 것도 이 단디를 사람들이 제일 쉽게 쓰는 것 같아. 사투리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단디란 단어도 이게 그 좀 어색할 때가 많아요. 잘해라? 나 단디하라는 신경 써서 제대로 잘 챙겨서 네. 하라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이건 뭔가 챙길 게 있을 때야. 전 단디에라는 야구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거 잘해라, 잘 챙겨서 하라 이런 말 쓰죠. 음. 그래서 이런 것만 딱 떼와가지고 머릿속에 이거 이때, 맞아. 이건 이때, 이건 이때, 단디에라, 이건 이때 단디에라 써야지, 맞추면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꽤 많다. 또 뉘앙스라고 했는데 네. 이름을 부를 때 네. 서울에서는 성을 떼고 동준아 이렇게 부를 때가 많단 말이야. 방금 신멋 왔습니다. 심쿵이었어요. 동준아 심쿵. 이렇게 하거나 네. 성을 붙이게 되면 이제 약간 싸우자. 네. 난 너랑 선이 좀 그어져 있다. 안 친할 때. 안 친할 때 우동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특히 이성한테 네. 이름을 부르면 네. 성을 떼고 네. 큰일 난다고.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나운서님 회사에서 많이 그래서 큰일 내가 났네. 그 얘기를 그 원희 영상을 보고 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저는 항상 우리 후배들한테 이름만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 만난 사람은 괜찮대. 그건 또 아. 괜찮지. 그때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이성,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한 친구, 뭐 한두 살 오빠 동생이 그러면 대학교 대참사라. 이런 데서 대참사지. 이 직장에서 이름을 빼고 상사가 갑자기 성을 붙여요. 부산에서 상사가 신보라 하면 일 생긴 거지. 일 생긴 거지 그건. 근데 일상관계에서 네. 서로 상호 이야기되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나한테 성을 떼고 이름을 부른다. 선을 넘는 거예요. 아 진짜 선을 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이건 좀 아셔야 될 게 명확하게 좀 알려줘. 부산에서 연인 관계도요. 그 초반 말고 좀 때가 지나면 성을 붙여서 진짜요? 그게 약간의 좀 친숙한 표현이에요. 정감 있는 표현이에요. 성을 붙이는 게. 성을 붙이는 게. 그 사람을 오롯이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국제일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오롯이 불러주는 느낌이에요. 너무
마음의 결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을 붙이면 연인 간에 성 붙이면 싸우자라는 걸로 이제 시작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성을 붙여서 하는 게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역시 애정이 있는. 그렇죠. 부산에서 음. 성을 떼지 않고 이름만 부르는 걸 남발하면 그분의 이제 사회생활은 극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극히 힘들어질 수 그래? 있습니다. 그럼요. 더 생각을 해보면 이름보다도 그 뒤에 붙는 게 더 낯간지러운 느낌. 야 이게. 동준아. 이게 좀 더 좀 간지러운 느낌이에요. 동준아, 제일아. 이제 아가 좀 제일아. 간질간질. 그러면 이건 뭐야? 네. 뭐 나한테 이제 친한 형은 이라. 그거는 정말 친근함의 표현이에요. 저도 제 친구들 호야라고 불러요. 왜? 호야? 이름이 종호거든요. 호야 불러요. 그럼 준아 이렇게 해요? 준하는 좀 간지러워요. 왠지 모르겠네. 준하는 좀 그 간지러운데요. 간지러움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들었을 때야? 듣고 말할 때 그 근데 피부가 반응하는 게 있네. 진짜 간지럽나 봐요. 진짜 간지러우면 잠깐 이렇게 멈춤이 있고 그다음에 말을 하네요. 그럼 뭐라 불러 친구들이? 우린 보통 이를 붙여요. 동준이 이렇게 붙여요. 동준이. 이를 붙여. 아를 잘 안 붙여요. 제일이 이렇게 불러요. 제일이 이런 식으로. 성 붙여도 국 제일이 그러니까 제이라까지는 절대 못하네. 제이라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요. 제이라를 하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비군에서 처음 만났어요. 어. 근데 약간 서로 동갑이고 살짝 알았어. 그럼 어색하니까 제이라 해요. 그때는 또 제이라. 어색할 때 제이라 해요. 근데 친근하면 제일이 이렇게 이를 붙이고 진짜 친하면 그냥 국제 이렇게 부르고 제이라 하면 난 당신과 별로 친해질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겠는데. 몇 명 있는데. 네, 그렇죠. 여기서 뉘앙스는 마무리하고. 좋습니다. 아까 베리에이션 얘기했는데. 네, 사투리는 베리에이션이다. 이거 계속, 다음 말할 수 챕터인데요. 없다고. 아까 우리가 논란되었던 가입시다. 이거 가입시다. 있죠. 여기도 좀 더 태도를 담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부산에서. 부산역에 가야 돼요. 기차가 늦었어. 오케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비에는 30분을 찍고 있어.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보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가입시다나 베리에이션인 겁니다. 가보입시다가 들어가요.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그렇죠. 한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한번 내가 힘차게 해보겠다. 최동원 선수가 그렇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해봅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오. 그럴 때 약간 베리에이션 주는 거예요. 가입시다에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네. 가보입시다. 이거는 결의가 느껴지는 약간. 결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약간의 낭만적인 겁니다. 낭만. 비록 우리의 결과가 좋지 않을지 우리가 바라는 옳지. 결과에 닿지 않을지 모를지라도 해보자. 한번 해보자.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야, 이 문장이 이렇게 가보입시다. 있다고? 그리고 그래서, 또 같은 단어도 좀 애매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가보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능성을 그건 또 점칠 수 없지만 어떤 의미지? 그래도 한번 결과를 지켜보겠다.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같은 단어를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힘을 줘서 어떤 결의에 가득 찬 언어로 말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진짜 상황과 뉘앙스가 정말 결합돼서 언어를 진짜 풍요롭게 하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행동과 함께. 그렇죠. 가보입시다란 이 5 음절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글자로 배울 수가 없다. 글자로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추가적인 내용인데 우리 대화방에 잠 온다가 뭐냐. 이거는 진짜 논란의 정점에 있는 거. 이것도 논란입니까? 이거는 진짜 저는 실제로 경험했어요. 네. 제가 1년 차쯤에 이제 제작국 사무실에서 졸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너무 졸려가지고 이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은정 PD 선배께서 아유 구가 나 졸리나? 선배 너무 졸린데요. 너무 졸려요. 그러니까 졸려. 계속 재차 여쭤보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건 조롱입니다.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릴 수 있잖아. 졸릴 수 있죠. 근데 맞아. 졸리다라는 표현을 부산은 잘 쓰지 않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말을 하는 내가 불가항력적 상황에 들어갔을 때 온다란 표현을 우린 종종 씁니다. 감기가 왔다란 표현을 걸렸다. 부산 사람들 감기 왔단 말 종종 씁니다. 그러니까 잠과 감기가 오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나? 내가 졸리고 싶어 졸린 게 아니잖아요. 잠이 왔잖아요. 이런 불가항력을 표현할 때 우린 종종 온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프나 안 하면 감기 와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감기 왔다는 들어봤어요? 표현을. 저도. 두통 왔다. 두통이 왔다. 두통이 와? 두통 왔다. 어디로 오는데? 율로? 그러니까. 율로? 거기서 어디로라는 표현을 우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바라지 그래서 않았으나 왔다는 그래서 표현을 써요. 하도 부산 친구들이 잠 왔다 하니까 잠 어디까지 왔는데 눈썹이까지 왔나 눈까지 왔나 이러거든요. 졸리다는 약간 뭐냐면 내가 나 지금 더 피곤하고 싶어 이러니까 이런 피곤하고 싶어? 이런 뉘앙스로 느껴져요. 졸리다라는 이야기는. 방금도 잠 온다는 표현을 되게 멋있게 정의하는데 졸리다라는 표현은 아니, 뭔가 나의- 막 이렇게 뭐 새침하게. 귀여운 척하는 듯한 새침한 느낌이었어. 정의로 하고 있으면 나의 그냥 원희 씨도 졸리다라는 표현 낯간지러워했잖아요. 어. 이런 정서예요. 예쁜 척하는 것 같다라고 맞아요. 귀여운 척하는 것 같다. 귀여운 척하는 걸 느껴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잠이 온다고 하는 그게 게 더 귀여운 척 아니야? 잠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잠이 이렇게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거의 어떤 전쟁에서 적군이 몰려오듯이 수마가 이렇게 네, 뒤덮듯이 수마가 뒤덮듯이 그래. 못 피했다라는 느낌이에요. 나는 우리한테 뭔가가 온다라는 건 피하지 못하는 느낌에 좀 가까운. 그래, 피할 난 수 약간 없는 이런 애 느낌이었어. 어, 잠이 뭐- 잠이 와야지 한 발짝 두 발짝 약간 스머프들 이렇게 걷는 이렇게 아니지 이게 놀리는 너무 거죠. 그러니까 놀리가 이게 아니라 놀리는 거죠. 그렇게 귀여운 느낌인데 그러니까 음. 서로가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이렇게 두고 귀엽다고 사실 느끼네요. 예? 귀엽다고 그치, 그치. 느끼네. 졸리다나 잠 온다나 사실 어떤 그 의미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서로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서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걸 존중해주고 맞아요. 조롱하지 말자. 방금 두 분 이랬잖아요. 아니, 귀엽다고 됐잖아. 그러니까 졸리다는 거를. 잠 온다라고 하면 그래요? 달림이 이렇게 머리 위에 뜨면서 그렇지, 약간 그렇지. 이렇게 조그마한 꼬마 요정이 달림까지가? 파자마를 입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렇게 잠이 내려오는 느낌이라서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그렇지. 아 그럼 저 이제 머리 아플 때 두통이 있어가 아니라 두통 왔다. 두통 이렇게 왔다. 해야 되겠어요. 아 그러면 부산 분들 오 할 겁니다. 아. 진짜. 네. 기다리시죠 뭐 좀 여러분. 안 해? 뭐 이렇게. 오 이런 말을 쓰네 자연스럽게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 배웠다. 하나 하나 오늘 배웠다. 두통 배웠다, 왔다. 두통 왔다. 저 정확히 표현 두통 왔다라고 이렇게 잘 끝내진 않고요. 어. 아 두통이 와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두통 왔다 두통-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돼요? 너무 조금 좀 상상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예를 좋겠어요. 들면 배웠다고 두통 왔다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죠. 몸짓과 함께 쓰라고 어. 했으니까 두통 왔어. 두통 왔다. 그렇지. 두통 아 왔다. 정확하다. 재밌네요. 좋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셨죠? 네. 네. 오늘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뉘앙스는 사회 속에서 소셜 안에서 함께 누군가와 소통하며 모방하시면 됩니다. 모방. 그의 눈빛과 그의 태도, 비장함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고 아까 쓰셨던 매매 혹은 뭐 단디 이런 용어들은 사실 뉘앙스보다는 뜻을 외워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암기하시라. 암기하라. 네. 이제 마지막은 소회를 밝히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사투리를 다뤄지는 방식이 모든 상황에 다 유쾌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렇지. 맞아요. 재생산되고 모방되고 지금의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는 시작 같은 논란의 이야기 같은 그러니까 그것도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렇죠. 그렇게 소화를 하니까 그렇죠. 이게 나쁘게 표현된 것도 분명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게 삶의 일부인 건데.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그 원희 씨의 발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정치적인 어떤 해석도 그렇고 그 외에 또다시 파생되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조금은 안타까운 건 사실 저도 이런 게 반복될수록 내가 쓰는 사투리를 내가 자꾸 점검하게 되거든요. 나는 맞게 쓰는 건 내가 알죠. 근데 듣는 사람이 혹시 나를 그 사이트의 유저로 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꽤 많이 해요. 난 내가 늘상 쓰던 단어고 이게 자연스러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리고 여전히 편협된 시각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 이걸 특정한 지역을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재생산하는 어떤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너무나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뜯어서 뉘앙스 없이 단어만 뜯어서 점검하는 듯한 지적도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향유한 언어라는 문화를 되게 위축시키는 또 다른 편견에 가까운 좁은 해석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 단어만 뜯어서 보면 부산 사람도 경남 사람도 특정 사이트의 말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뉘앙스로 함께 보자. 그렇지. 그 사람의 언어를 길게 보자. 이걸 단어만 뜯어서 이야기한 논의는 정말 무의미한 논쟁이다. 오히려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깊이 있게 모두 사투리 이야기를 길게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사투리 수업을 해보셨는데 꼭 기억하시고 일상 속의 사투리를 즐겁게 향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로징 가보입시다.
자, 사투리는 틀린 말도 고쳐야 할 말도 아닙니다. 그 지역의 역사와 정서, 사람들의 관계가 고스란히 담긴 또 하나의 우리의 말인 거죠. 다르다는 이유가 혐오와 갈라치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니다 싶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